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 1회 기출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차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신출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복사체의 단위 표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얼마에 비례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자, 일단 정답은 4번의 4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죠. 복사 에너지. 자, 복사 에너지를 Q라고 했을 때 복사 에너지는 바로 스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요 복사 에너지는 저기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A 곱하기 T 4제곱이라고 해서 바로 면적 단면적과도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여기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2번. 자, 다음 중 알칼리 금속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이제 원소 기호가 4개가 나와 있죠. 자, 1번에 나트륨, 2번에 칼륨, 3번에 마그네슘, 4번에 리튬. 자, 보기 중에서 알칼리 금속이 아닌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알칼리 금속이 아닌 것은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알칼리, 요거는 비슷해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토금속. 그래서 이 알칼리 토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율표상에 알칼리 토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바로 2족 주기율표상에서 2족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상에서 1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바로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나트륨, 칼륨, 리튬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 3번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마그네슘이 정답입니다. 정답 3번. 다음 문제 3번. 자, 기체 상태의 할론 1301은 공기보다 약 몇 배 무거운가?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84라고 했습니다. 자, 공기보다 몇 배 무거운가? 할론 1301의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증기 비중은 어떻게 구하냐? 증기 비중은 지금 여기는 할론 1301이죠. 할론 1301의 분자량을 자, 무엇으로 나누냐? 바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줍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 자,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4로 나왔죠? 근데 이렇게 문제에 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보통 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이걸 29로 놓습니다. 29. 근데 지금 문제에는 나왔으니까 29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28.84를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평균 분자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29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증기 비중을 구하려면 바로 할론 1301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분자량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할론 1301의 분자량을 알려면 또 할론 1301의 분자식도 알아야죠. 분자식. 자, 할론 1301의 분자식입니다. 뭐예요? 할론 1301의 분자식. 바로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바로 CF3Br이죠. CF3Br. 그때 이제 분자량을 구하려면은 각각 원소의 원자량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원자량.
자, 그럼 C는 뭐냐? 탄소. 탄소의 원자량은 12죠. 12. 12. 플러스. 그 다음에 불소. 불소의 원자량은 19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19 곱하기 여기 3개니까 곱하기 3. 더하기 브롬. 브롬은 원자량이 80입니다. 80. 80.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가 돼요. 분자량이. 자, 그러면 이제 할론 1301의 증기 비중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증기 비중을. 그래서 분자량 149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8.84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눠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5.17 정도 되네요. 5.17. 그래서 공기보다 약 몇 배가 무겁다? 5.17배 정도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할론 1211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관련도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할론 1211의 화학식. 자, 이때 할론 소화약제의 그 분자식은 어떤 규칙이 있죠, 규칙. 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단서가 있죠, 여기. 숫자. 이 숫자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바로 C, F, Cl, Br. 이렇게. 자, 4개의 할로겐 쪽 원소를 씁니다. C는 뭐 할로겐 쪽이 아니지만 CF, Cl, Br 이렇게 써놓고요. 지금 할론 1211이죠. 여기는 숫자를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1, 2, 1, 1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첨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C, F3, F2죠. CF2, Cl, B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론 1211의 분자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원소들 있죠, 원소. 이 원소들의 위치는 바뀌어도 돼요. 위치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이 것들이 다 있는 거는 1번에 있죠. CF2, Br, Cl.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자리를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바로 할론 1211의 분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규칙을 익히시면 돼요. 이 규칙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 보통 화재에서 눈부신 백색, 즉 휘백색 불꽃의 온도는 몇 도씨 정도인가? 자, 연소의 색상 중에서 이 눈부신 백색, 즉 이 휘백색의 불꽃 온도가 어때요? 가장 높습니다. 휘백색의 불꽃 온도가 뭐하다고요? 제일 높다고요. 자, 그럼 보기에 보시면 600도, 900도, 1200도, 1500도. 이 중에서 휘백색 불꽃 온도는 몇 도다? 그렇죠. 1500도가 됩니다. 가장 높은 온도예요. 휘백색이. 그러니까 색깔이 가장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백색의 불꽃 온도는 1500도 정도가 됩니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건축물의 방화 계획 중에서 공간적 대응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방화 계획 중에서 공간적인 대응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1번에 도피성 대응, 2번에 대항성 대응, 3번에 회피성 대응, 4번에 소방시설 방제 대응. 자, 이 중에서 공간적 대응 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1번, 2번, 3번. 도피성, 대항성, 회피성. 이것은 공간적 대응 계획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 4번에 소방시설 방제 대응 같은 경우는 공간적 대응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설비적인 대응 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 대응은 도피성, 대항성, 회피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방제 대응 같은 경우는 설비적 대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험은? 자,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 황린과 정린, 즉 황린을 다른 말로 백린이라고도 하는데 색깔이 백색이어서 그래요. 자, 황린과 정린의 분자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황린과 정린의 분자식이 뭐냐? 똑같습니다. P4예요. P4. 요게 황린과 정린의 분자식인데, 그러면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소 생성물. 그러니까 황린과 정린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보면 이게 같은 동소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동자, 같은 원소라는 거예요. 원소. 똑같잖아요. P4.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동소체를 설명할 때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그 구성 원소가 뭐냐? 구성 원소가 탄소예요. 탄소. 그러니까 구성 원소는 같은데 그 원소의 배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흑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가치가. 근데 원소는 똑같아요. 둘 다. 구성 원소는 똑같이 탄소이지만 그 배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흑연인 거고 하나가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동소체가 되는 거죠. 동소체. 그래서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소 생성물, 연소를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물질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 4번. 연소 생성물을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실게요. 자, 불꽃의 색깔에 의한 온도를 측정할 때, 자,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자, 불꽃의 온도는 이게 하나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 낮을수록 색깔이 어떻다? 어둡다. 어두운 색이에요. 어두운 색에서 높을수록 색깔이 뭐한다? 밝아져요. 그래서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 쪽으로 이렇게 나열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색깔에서 밝은 색 쪽으로. 그러면 바로 여기 있죠? 3번. 3번이죠. 암적색, 자, 보세요. 적색인데 여기가 암적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한 적색이에요. 진한 적색. 황적색은 누런 거. 그 다음에 백적색은 하얀색. 그리고 마지막 휘백색이 제일 색깔이 밝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로 나열된 것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어두운 것부터 밝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온도를 몰라도, 이 색상의 온도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에서 밝은 색깔 순서로 나열된 것이 그게 바로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황린의 완전 연소 시에 주로 발생되는 물질은? 자, 황린. 우리 좀 전에 했었죠. 황린의 분자식이 뭐라고요? 황린의 분자식은 P4입니다. P4. 근데 자, 완전 연소 시에 자, 무엇과 반응한 거예요? 황린이 산소와 반응한 거죠. 황린이 산소와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냐? 바로 P2O5입니다. 이게 뭐예요? 5산화인이죠. 5산화인.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 원자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몰수를 따지면 몰수 B가 여기 5가 되고요. 여기 2가 돼야 이제 양쪽에 똑같이 원자량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황린이 산소와 만나서 연소를 하면 바로 5산화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P2O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10번. 자, 열 에너지원의 종류 중 화학열에 해당하는 것은, 즉 화학 에너지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자, 열 에너지원의 종류 중에서
화학과 관련된 에너지가 맞는 것. 자, 보실게요. 1번, 압축열. 자, 압축한다라는 건 어때요? 약간 물리적인 느낌이 강하죠? 압축. 그래서 이 압축열 같은 경우는 기계적 에너지죠. 기계적. 기계적 에너지가 되겠어요. 압축은 물리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분해열이다. 분해된다? 분해. 예, 이게 바로 화학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분해열이 바로 화학열에 해당이 됩니다. 분해. 뭐 미생물이 분해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유전열. 유전열은 약간 전기적인 느낌이 강하죠. 유전열. 그래서 이거는 전기적 에너지가 되겠죠. 전기적 에너지. 자, 그 다음 4번에 스파크열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 스파크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소는 이제 전기적 에너지도 될 수 있어요. 전기적 에너지. 그럼 기계적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스파크는 불꽃이에요, 불꽃. 불꽃이죠? 그래서 불꽃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 스파크는 기계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자, 전기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전기적인 건 예를 들어서 정전 스파크. 우리 왜 정전기 일어나면 스파크 불꽃 팍 띄잖아요, 그죠? 정전기 일어나면 그 정전 스파크 같은 경우는 전기적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여기서 화학열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2번 분해열만 화학적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11번. 자, 질식 소화 방법에 대한 예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소화라고요? 질식 소화입니다. 질식. 자, 질식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의 그 주요 요소, 3요소 중에서 바로 산소를 차단시켜서 소화하는 방법이죠. 질식 소화는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산소 차단. 그러면 자, 1번.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매체를 화염 속에 투입한다. 열을 흡수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열을 흡수한다. 바로 물소화약제. 물의 증발자멸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을 흡수하는 매체를 화염 속에 투입하는 것은 바로 냉각소화, 냉각소화. 그렇죠? 냉각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냉각소화. 열을 뺏는 거예요. 다음 2번. 열 용량이 큰 고체 물질을 이용해서 소화한다. 이거는 해당되는 건 없고요. 3번. 중지류 화재 시 물을 무상으로 분무한다. 자, 일단 물을 뿌리는 것 자체는 냉각소화예요. 자, 그런데 물을 어떻게? 무상으로, 안개 형태로 분사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질식소화가 되는 거죠. 질식소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을 그냥 봉상 주수다, 적상 주수다 이런 경우는 이제 냉각 효과가 크지만 무상으로 분무할 때는 질식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질식소화 효과가 되는 겁니다. 3번. 그다음 가연성 기체의 분출 화재 시 주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 자,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탈 수 있는 물질, 즉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 소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물질을 아예 차단하는 거니까 제거 소화. 이렇게 해서 질식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3번 중진류 화재 시 물을 무상으로 분무한다. 이게 질식 소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자, 촛불, 즉 양초의 연소 형태로 옳은 것은? 자, 연소의 형태입니다. 뭐 분해 연소인지 증발 연소인지 표면 연소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촛불, 일단 이 양초는 양초의 주 성분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양초의 주 성분이 뭐냐? 바로 파라핀이죠. 파라핀. 네, 양초의 주 성분이 파라핀이에요. 파라핀. 자, 이 파라핀 같은 경우는 파라핀이 자, 일단 열을 가하면은 녹습니다. 파라핀이 녹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파라핀이 녹으면 액체로 되겠죠? 그럼 그 액체가 다시 증발해서 그 증기가 산소와 공기와 만나서 혼합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연소가. 그래서 이 파라핀, 양초의 주성분인 이 파라핀 같은 경우는 어떤 염소냐? 바로 이거는
증발연소, 대표적인 증발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핀이 녹아서 액체가 되고 그 액체가 뭐해서 액체가 증발하면서 그 증발했을 때 그 기체가 산소와 만나서 혼합된 기체가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발연소라는 거죠. 그래서 촛불의 연소 형태로 오른 것은 1번의 증발연소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증발연소. 자, 다음 13번. 자, 포소와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소와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수성막포는 단백포 소화 약제보다 유출류 화재. 자, 유출류 화재의 소화 성능이 떨어진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수성막포는 단백포 소화 약제보다 유출류 화재의 소화 성능이 더 우수한 거죠. 더 우수해요. 더 뛰어나다는 거죠. 수성막포가. 그래서 이 수성막포는 유동성이 좋은 그 거품과 그리고 수성막이 형성되어서 그 초기 소화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류 화재에 이 수성막포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화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예, 틀렸어요. 그 다음 수용성 유류 화재에는 알코올 형포 소화약제가 적합하다. 바로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포 또는 내알코올포형 소화약제를 바로 수용성 용제 포소화약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수용성 유류화제에는 알코올형포 소화약제가 적합합니다.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알코올형포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2처렴이다. 틀렸습니다. 자, 알코올형포 소화약제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단백포예요. 단백포. 자, 단백포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2처렴이 아니고요. 제1처렴입니다. 1처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예, 단백포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처렴이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틀렸어요. 다음 4번. 불화단백포는 단백포에 비하여 유동성이 떨어진다. 아닙니다. 유동성이 더 좋습니다. 누가 좋아요? 불화단백포가 단백포에 비해서 유동성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포 같은 경우는 여기 안정제가 들어가는데 그 안정제 때문에 유동성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불화 단백포가 단백포보다 유동성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자, 휘발유의 인화점은 약 몇 도씨 정도 되는가? 휘발유. 자, 휘발유 제4류 위험물이죠. 제4류 위험물.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에 불꽃을 댔을 때 연소가 되는 최저 온도. 그것을 이제 인화점이라고 하죠. 최저 온도를.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휘발유의 인화점은 몇 도냐? 뭐 이건 암기를 하셔야죠. 암기하셔야죠. 자, 휘발유의 인화점은 바로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씨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발유의 인화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보기 중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50도에서 70도 있죠. 요거. 네, 이거는 어떤 유류의 인화점이냐? 바로 이건 경유입니다. 경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경유의 인화점이 50에서 70도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휘발유의 인화점은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까지다라는 거.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15번. 자, 밀폐된 화재 발생 공간에서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가, 자,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가 갑작스럽게 공급되면서, 폭발적인 연소가 발생하는 현상. 이게 뭐예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산소가 공급이 돼요. 폭발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재 감쇄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백드래프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자, 일반적으로 실내에 화재 하중이 가장 많은 곳은, 자, 보세요. 화재 하중입니다. 화재 하중. 자, 일단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화재 하중은 정의가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자, 가연물의 양이에요. 이게 화재 하중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러면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단위가 바로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죠. 예,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입니다. 자, 그럼 보기 중에서 가연물이 가장 많은 게 뭐일 것 같아요?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이 많은 거. 딱 봐도 도서관. 도서관이죠? 도서관에는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책들은 또 어때요? 다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불에 잘 타겠죠. 그러니까 가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죠. 가연물이 더 많은 거, 잘 탈 수 있는 물질이 많은 거, 도서관. 책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인데, 그럼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 화재 하중이 얼마냐? 수치로 보자면 주택은 한 30에서 60 정도 돼요. 면적당 킬로그램이죠. 30에서 60kg.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5 정도 됩니다. 호텔이 5에서 15 정도 되고요. 도서관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250입니다. 250. 도서관이 250 정도 돼요.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겠죠. 이렇게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이제 화재하 중에 가장 많은 곳은 네, 도서관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17번. 자, 건물 화재에서 플래시 오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플래시 오버죠. 플래시 오버.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연물이 착화되는 초기 단계. 가연물이 착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다? 초기? 아니죠.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장기. 화재가 발생하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화재 초기가 아니고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플래시 오버입니다. 틀렸고요. 2번. 화재 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다가 일순간에 화염이 실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플래시 오버를 설명한 내용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 소화 활동이 끝난 단계에서 발생한다? 아니죠. 끝난 단계가 아니라고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화재 현상입니다. 그 다음 화재 시 모두 연소하여 자연 진화된 상태를 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연 진화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다음 18번. 건축물 화재의 가혹도에 영향을 주는 주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화재 가혹도에 대해서 지금 나왔죠? 화재 가혹도. 자, 화재 가혹도를 얘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화재 가혹도에는 이제 화재 강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화재 강도. 그리고 화재 하중이라는 그런 개념이 화재 하중. 아까 했었던 거죠? 화재 하중. 화재 하중. 자, 이거를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화재 가혹도라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재 가혹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기의 공급량, 가연물질의 연소열, 가연물질의 비표면적.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가혹도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공기의 공급량이나 뭐 가연물질의 연소열, 뭐 연소열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화재 가혹도가 더 크겠죠. 그리고 뭐 가연물질의 비표면적이 또 넓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혹도가 더 크겠죠. 더 많이 타니까. 하지만 화재 시의 기상. 자, 화재 시의 기상도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화재 시의 기상,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가 뭐 좋거나 뭐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제 영향이 아예 미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재 시의 기상은 화재 가혹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화재 시의 기상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자, 오존층 파괴 효과가 없는, 즉 ODP가 제로, ODP가 제로인 소화 약제는, 자 보세요. 자 일단 ODP가 제로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런데 이 할론 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이런 ODP, 지구 온난화 지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죠?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ODP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지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ODP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할론 소화 약제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이것들은 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일단 배제하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ODP가 0인 거. 그럼 뭐가 두 개 나왔죠? HFC227EA, HCFC 블렌드 A. 이 두 개는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입니다. 소화 약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할론 소화 약제를 대체하는 그러한 소화 약제죠, 이게. 하지만 이 두 개 중에서도 ODP가 0인 것, 제로. ODP가 제로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HFC227EA입니다. 이것이 바로 ODP가 제로예요, 제로. 2번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3번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인데 이거는 왜 ODP가 제로가 아니냐? 자, 거의 0에 가깝긴 하지만 완전히 0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HCFC 블렌드 A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냐? 만약에 HCFC22가 이 HCFC 블렌드 A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0.055 정도가 돼요. ODP가. 그러니까 완전히 0이 아니라는 거죠. 0.055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 HCFC 1, 2, 4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약간. 요건 한 0.0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ODP가 완전히 0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ODP가 제로인 거는 HFC 227EA가 ODP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중 소화 효과 중에서 냉각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자, 냉각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 그럼 냉각 소화 효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화 약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냉각 효과는 바로 물 소화 약제죠. 물이죠, 물. 그럼 이 물이 왜 냉각 효과가 뛰어나냐? 바로 물의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냉각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증발 자멸. 그죠? 이 증발 자멸이 결국은 이제 그 열을 뺏는 거잖아요. 열을 뺏어서 냉각을 시켜서 소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냉각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증발 자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의 증발 자멸입니다.